네, 여기도 이슈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이슈는요. 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새 정부 청년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예. 오늘은 그중에서 주거 대책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요지는 청년들이 더 쉽게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풀어주신다면? 네, 이번 발표에서는 50만 세대 공공분양,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80%까지 확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완화 또는 폐지 등 자가 보유를 유도하는 정책이 주로 제시되었습니다. 예. 이제 뭐 문재인 정부랑 좀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청년 행복주택이나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상대적으로 이제 임대주 정책에 좀 더 초점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임대 정책을 축소한다,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예. 큰 정책 방향에서는 좀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약간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LTV 적용 그 퍼센티지를 80%까지 확 늘린다? 예, 그렇죠. 뭐 지금 서울 같은 투기가열 지구는 LTV 40%를 적용하고 있는데 확 늘어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LTV란 건 이제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주택이라고 한다면 이제 8억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죠. 현재 4억 대출 80%면. 받을 수 있는 거를 8억을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뭐 사실 이런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80%뭐 최대 6억 원까지 대출하는 것은 이미 올 8월부터 시행 중이긴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소득 대비 부채를 계산하는 것은 DSR. DSR인데 이제 규제가 안 풀리다 보니까 사실상 아주 고소득자가 아니고서는 별로 쓸모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DSR 완화까지 포함된 건데요. DSR 산정에 청년층의 장래소득 예상 증가분까지 반영하고 공공분양 50만 호에 대해서는 DSR 아예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쉽게 그러면 이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이제 뭐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좀 규제가 크게 완화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같이 뭐 계속 뭐 자고 나면 금리 오르는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금리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우려를 반영했는지 정부는 이제 최대 3% 이하의 40년 고정금리 대출을 시행하겠다. 오, 3% 이하. 네네. 예. 뭐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이게 실현되더라도 혹은 안 되더라도 양쪽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요새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과연 3% 이하 대출을 이제 대규모로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현실성 지적이 좀 있고요. 예. 그래도 이제 정부가 하겠다고 한 거니 강행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정부가 은행에 보증이나 뭐 지원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도시주택기금 같은 공공재정이 막대한 적자를 좀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번에 DSR도 같이 완화 또는 폐지되기 때문에 부실 채권의 우려도 있어서 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정부는 그 지출을 감수하고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3% 이하의 고정금리를 해준다면 이건 상당한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공공재정에 좀 우려도 있긴 한데 네. 저만 해도 이제 30대 무주택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어, 80% 대출해줄 테니 집을 사라. 그럼 네. 한 2년 전 아니면 1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좀 혹했을 텐데 지금은 조금 와닿지가 않죠. 이제 80% 가득 대출 받았는데 집값이 더 떨어지면 자산의 대부분을 좀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공급 대책과 대출 규제 완화냐, 좀 쓸모가 없다,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기 나름인 게 예.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집을 사기 위한 대출 규모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죠. 오히려 타이밍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금리였는데 네네. 정말로 3% 이하의 고정금리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약간 어떤 또 유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점에서는. 네, 뭐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이 개인한테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국가 전체 재정으로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집을 산다는 거는 그래도 좀 소득과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계층이 뭐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혹시 이제 부동산 그 건설 경기 부양 혹시 이런 목적도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저는 그래서 좀 청년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주택 시장 활성화도 좀 염두에 둔 발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그 말씀에 따르면 청년들을 위한 측면보다는 건설사를 위한 측면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제가 이렇게 보는 건 좀 이번 대책에서 심하다 싶게 공공임대나 세입자 정책이 없습니다. 뭐 이제 내 집 마련도 하고 싶지만 당장 이제 전세 대출 금리가 1.5배 가량 뛰었고 그래서 이제 반작용으로 월세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언급이 없었다는 게 좀 이해가 어려운데요. 네. 이제 뭐
당장 이제 뭐 집을 많이 지을 테니 사라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이자 내고 월세 낼 당장의 걱정이 있는 저소득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좀 후속적으로 빨리 내놓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좀 필요하죠. 그리고 다른 결로 접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 정책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니까 이제 여기에 빠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게 일단 그 어제 했던 부분에서 자산 관련한 부분에서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고 임대 정책을 병행하겠다면 큰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게 빠진 상태라면 그건 좀 약간 좀 다시 점검이 좀 돼야 되는 문제. 어제 좀 총론이 발표됐다는 측면에서 임대가 좀 강조되지 않았다는 게 좀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황두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